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센서라든지 ROS랑 연동을 해서 시뮬레이션 통합이 가능하고 또 이작 심과 연동을 해서 강화학습이라든지 인공지능과 또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MW 그룹에서 전 공정에서 옴니버스 기반의 그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받고 이제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 이제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뭐 주제를 또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는 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데 텔레 드라이빙이라고 그 렌터카를 이제 고객이 있는 곳까지 딜리버리를 해주고 반납을 하면 차고지까지 이제 다시 딜리버리를 해주는 이제 원격 운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율주행이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어지겠지만 현재 이제 자율주행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CCTV라든지 3D 센서 이러한 각종 공간 정보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했고 사람이 그 디지털 트윈 공간 내에서 운전을 하면서 고객한테 차를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30대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100대를 증차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라기보다는 현실이긴 한데 이런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차를 원격 제어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요즘 많이 이제 보편화되었죠. 근데 이 생성형 AI가 기구 설계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 같은 경우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회사들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뭐 말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기구의 간단한 요건들을 입력을 하면 그 요건에 맞는 기구나 로봇이나 이런 걸 설계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AI가 과연 생성형 AI가 이것들을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디지털 트윈 공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가, 물리 엔진 기반으로 제대로 동작을 하는가를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건 다시 생성형 AI에 피드백을 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요건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그 요건을 다시 받아들여서 점점점 설계가 진행되는 거죠. 더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 화면은 이 정도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그려진 변천사를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이상한 모양이었다가 점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더 발전을 하면 진짜 완벽한 로봇이랑 기구를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이거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기구는 막 잔뜩 그림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림은 그렸지만 예술 작품이니까 그거는 이제 검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기구나 이런 것들은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툴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맨 영화가 이제 사실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아이언맨 영화 보시면은 그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로 내가 어떤 로봇을 설계해줘. 그럼 그 로봇을 막 설계해주면은 막 보여주면 선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조까지 자동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영화에서 이제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현실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기계나 로봇이 설계가 되고 이거를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검증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제조까지 3D 프린터라든지 또는 뭐 머시닝 센터라든지 그런 공작 기계들도 전부 사실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머시닝 센터에서 절삭하는 거를 미리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가공 경로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겠다. 공구도 안 부러지고 그 절삭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 트윈상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실제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설계부터 검증, 제작까지
이제는 다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언맨에서 나온 것처럼 제조까지 자동화하는, 이제는 예전에는 CAD/CAM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 에이디드 뭐 매니팩처,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와 제작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 그 신 용어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인공지능 에이디드 뭐 디자인, 인공지능 에이디드 뭐 매니팩처, 뭐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또 디지털 트윈 미래를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건설 쪽에서도 굉장히 핫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공사해야 될 지형을 먼저 쫙 파악을 한 다음에 어디를 얼마큼 파야 되는지 사실 미리 측량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측량을 하고 파야 되지만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운전을 하면서 토목 공사를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토목 공사라는 그 특징이 항상 인프라가 없는 뭐 오지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없고 사람이 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이나 또는 원격으로 이런 건설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면 편안하게 집에서 이런 굴삭기들을 제어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편안하게 하면서 공사 현장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 기계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토목 공정뿐만 아니라 이런 뭐 미장이라든지 철근 또는 저렇게 AMMR이라고 해서 저런 AMR 위에 저런 다관절 같은 매니플레이터가 올라가면서 또 뭐 배선이라든지 또는 뭐 도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하는 로봇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또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만들어보고 테스트했다고 치면 여러 번 했다고 치면 이제는 디지털 트윈 공간상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기구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디지털 트윈에서 빠르게 검증하고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쪽 건설 쪽에서도 진짜 사람의 인력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중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이 집의 원가를 보면 집을 건설하는 원가를 보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건설 자재도 요즘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로봇들이 출시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인간의 저렴한 비용으로 집들을 지어줄 수 있고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그 집을 안락한 집을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로봇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인류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긍정적인 부분을 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